이무재 고문입니다. 내 아들이 아닌 회장님의 손자였다. 이무재 씨가 오늘 한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발언, 폭탄 발언을 하나 공개했는데요. 어떤 것인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볼 겁니다. 그 전에 지난번에 있었던 2월에 기자들 앞에 섰던 이무재 고문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무재 씨가 어떤 폭탄 발언들, 깜짝 놀랄만한 발언들을 했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이무재 씨의 일방 주장이긴 한데요. 실제 목소리가 아닌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결혼 생활이 너무 괴로웠다. 수면제를 먹고 2차례 자살을 기도했다. 죽기 직전 아내가 발견해 살렸다. 삼성과의 맞사위로 미국 유학을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건희 회장님의 손자이기 때문에 내겐 아들이 어려웠다. 하나하나 좀 귀에 들어오는 얘기가 있어요. 정철식 평론가님. 네. 2차례 자살 기도는 정말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상당히 충격적이었었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유학 가는 과정이 힘들었던 여기서부터 이제 관련해서 뭐 클립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당시에 삼성그룹의 고위 임원으로부터 무시당하는 발언도 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 유학을 떠나냐면 결혼 직후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결혼한 이후부터 이무재 고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예. 그나마 이제 미국에 갔었고 미국 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좀 평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다시 2009년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한국 삼성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어쨌든 이런저런 경쟁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서의 스트레스도 또 이런저런 압박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월간지에 따른 이 인터뷰에 따르면은 2번이나 자기가 자살 기도를 했었고 실제로 발견한 사람은 부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었고 안 했으면은 뭐 또 정말 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었다. 이 정도까지 심경 토로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뭐 인터넷 검색 1위를 이무재 고문이 차지했습니다. 네, 또 하나 충격적인 말이 이건희 회장님의 손자이기 때문에 내겐 아들이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도대체 이번 인터뷰 의도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제 지난번 그 법적 그 평가에서 상당히 그 불리한 것이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성적인 법적 평가에서는 다 이미 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감성에 좀 호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전략이 아닌가 보입니다. 감성 호소요. 예, 더군다나 이제 이 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님의 손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려워한다? 이 얘기를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재벌 사위의 비애, 밝히지 못한 그 아픔도 있었구나. 이 점을 흔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입장으로서 언론과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예. 백 변호사님, 네. 삼성 핏줄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지만 회장님의 손자이기 때문에 대하기 어려웠다. 저 이무재 씨의 얘기가 앞으로 소송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뷰가 돼요? 네,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1심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양육권자도 이부진 사장이 가져가고 친권 행사자도 단독으로 이부진 사장이 할 수 있게 됐고요. 예. 거기다가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권을 2주에 한 번 신청했는데 한 달에 한 번 보라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건 정말 극도로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그런 면접교섭권까지 그렇게 제한하는 건. 그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아이를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만나는 게 아이의 복지를 위해서 낫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데 예. 그 얘기를 듣고 이무재 고문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됐지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가 이건희 회장의 손자이기 때문에 내가 대하기 어려웠다는 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건희 회장, 그러니까 삼성가가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면 뭐 최소한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해서는 좀 변경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무재 씨 인터뷰 또 하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소리 대역으로 들어볼 텐데 좀 더 깊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 고위 임원이 옛날 부마는 잘못하면 산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모욕을 줬다. 너무 화가 나서 이재용에게 문자를 보냈다. 형님이 나가라면 나가겠으나 이렇게 모욕하지는 말아달라. 이런 내용이었다. 어찌 보면 정철식 평론가님, 네. 이번 언론 인터뷰 핵심이 이재용 부회장을 언급하고 끌어들였다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맥락으로 찾아봐야 될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자신이 삼성의 사위로 살아가는 것이 실은 압박이었고
정당하지 않은 그런 것들의 피해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로서 하나하나씩 설명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재용 이제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의 오빠죠.까지도 오늘 좀 언급이 됐다는 것은 이제 훨씬 더 이야기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삼성 고위 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부마는 아예 산속에서 살았는데 예. 왜 다시 삼성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아하. 삼성에는 있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모욕을 하게 되니까 갓 결혼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신의 이제 처남격이 되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손이 처남이죠. 이제 문자로 자기가 보내서 형님이 나가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한테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지만은 다른 고위 임원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항의까지 했을 정도로 자신이 사회로 살면서 참 말 못할 그런 대접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까지 항변을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이름까지 나왔기 때문에 예. 오히려 삼성과는 훨씬 더 이번 인터뷰에 민감해질 수밖에 예. 없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출신에 대한 그 솔직한 신경까지 밝혔는데 네. 전산실에 근무했던 것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의 경호원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이 부분이 좀 많이 놀랐고 많이 취재를 했던 부분인데 저도 그러니까 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나왔던 게 이제 경호실 근무, 경호원이었다라는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네. 그 뒤로 많은 기자들도 그렇고 삼성과 사람들이랑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실은 그거야말로 새가 가십이었었고. 그냥 일반 사원이었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하고 이제 S1이었는데 당시 S1이 삼성물산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S1 전산실로 입사를 하다가 한남동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삼성가가 장충동에서 한남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예. 그때 한남동 근무를 했고 이지부진 사장을 만났다. 뭐 이런 스토리였는데 예.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게 다 삼성에 의해서 꾸며졌었고 자신은 솔직히 말해서 경호원으로 입사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무재 고문 본인의 입에서 나왔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나왔던 세간의 아름다운 뭐 러브스토리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왜냐면 이무재 고문 얘기지만 또 삼성과의 얘기가 있으니까. 본인 일단은 저 인터뷰는 뭐 이무재 본인이 한 씨의 겁니다. 일방 주장이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식 입사가 아니라 뭐 경호원으로 입사했다라는 게 본인의 주장입니다. 백 변호사님 정리를 네. 할게요. 이렇게 폭탄 발언을 했으면 삼성 쪽에서도 이거를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계속 놔둘 수도 없고 고민이 많겠어요. 삼성이 좀 난감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얘기를 다 아주 간단하게 종합을 해보면 나는 이무재 고문은 계속 그 얘기 하시잖아요. 지금 나는 우리 혼인관계를 파탄할 생각이 없다, 끝낼 생각이 없고 나는 이혼에 응하지도 않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이 내용을 쭉 들어보면 우리 부부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졌던 건 삼성가 때문이잖아요. 지금 딱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예. 그러니까 삼성가에서 우리 아들도 지금 이건희 회장의 손자기 때문에 내가 대학이 어려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삼성 쪽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무시를 했고 또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런 그 심경까지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면 결국 우리 가정의 파탄의 책임은 내가 아니라 삼성 쪽이다라는 건데 예. 삼성이 여기서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지리탕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삼성도 일단 이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하진 않겠으나 예.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항소심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지만 결론이 1심과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면 그때는 판결 내용이 좀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무재 고문의 얘기까지 폭탄 발언한 인터뷰의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를 이무재 고문이 찾아냈습니다. 네, 또 하나 충격적인 말이 이건희 회장님의 손자이기 때문에 내겐 아들이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도대체 이번 인터뷰 의도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제 지난번 그 법적 그 평가에서 상당히 그 불리한 것이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성적인 법적 평가에서는 다 이미 뭐 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감성에 좀 호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전략이 아닌가 보입니다. 감성 호소요. 예, 더군다나 이제 이 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님의 손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려워한다? 이 얘기를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재벌 사위의 비애, 밝히지 못한 그 아픔도 있었구나. 이 점을 흔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입장으로서 언론과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예. 백 변호사님, 네. 삼성 핏줄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지만 회장님의 손자이기 때문에 대하기 어려웠다. 저 이무재 씨의 얘기가 앞으로 소송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뷰가 돼요? 네,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1심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양육권자도 이부진 사장이 가져가고 친권 행사자도 단독으로 이부진 사장이 할 수 있게 됐고요. 예. 거기다가 아이를 만나는 면접 교섭권을 2주에 한 번 시청했는데 한 달에 한 번 보라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거 정말 극도로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그런 면접 교섭권까지 그렇게 제한하는 건. 그 면접 교섭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아이를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만나는 게 아이의 복지를 위해서 낫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데 예. 그 얘기를 듣고 이무재 고문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됐지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가 이건희 회장의 손자기 때문에 내가 대학이 어려웠다는 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건희 회장, 그러니까 삼성가가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면 뭐 최소한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해서는 좀 변경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무재 씨 인터뷰 또 하나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소리 대역으로 들어볼 텐데 좀 더 깊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 고위 임원이 옛날 부마는 잘못하면 산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모욕을 줬다. 너무 화가 나서 이재용에게 문자를 보냈다. 형님이 나가라면 나가겠으나 이렇게 모욕하지는 말아달라. 이런 내용이었다. 어찌 보면 정찬식 평론가 네. 이번 언론 인터뷰 핵심인 이재용 부회장을 언급하고 끌어들였다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맥락으로 찾아봐야 될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자신이 삼성의 사위로 살아가는 것이 실은 압박이었고 정당하지 않은 그런 것들의 피해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로서 하나하나씩 설명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재용 이제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의 오빠죠.까지도 오늘 좀 언급이 됐다는 것은 이제 훨씬 더 이야기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삼성 고위 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부마는 아예 산속에서 살았는데 예. 왜 다시 삼성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아하. 삼성에는 있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모욕을 하게 되니까 갓 결혼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신의 이제 처남격이 되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손이 처남이죠. 이제 문자로 자기가 보내서 형님이 나가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한테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지만은 다른 고위 임원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항의까지 했을 정도로 자신이 사위로 살면서 참 말 못할 그런 대접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까지 항변을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이름까지 나왔기 때문에 예. 오히려 삼성과는 훨씬 더 이번 인터뷰에 민감해질 수밖에 예.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출신에 대한 그 이무재 고문입니다. 내 아들이 아닌 회장님의 손자였다. 이무재 씨가 오늘 한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발언, 폭탄 발언을 하나 공개했는데요. 어떤 것인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볼 겁니다. 그 전에 지난번에 있었던 2월에 기자들 앞에 섰던 이무재 고문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상도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무재 씨가 어떤 폭탄 발언들, 깜짝 놀랄만한 발언들을 했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이무재 씨의 일방 주장이긴 한데요. 실제 목소리가 아닌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결혼 생활이 너무 괴로웠다. 수면제를 먹고 2차례 자살을 기도했다. 죽기 직전 아내가 발견해 살렸다. 삼성과의 맞사위로 미국 유학을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건희 회장님의 손자이기 때문에 내겐 아들이 어려웠다. 하나하나 좀 귀에 들어오는 얘기가 있어요. 정철식 평론가님. 네. 2차례 자살 기도는 정말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상당히 충격적이었었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유학 가는 과정이 힘들었던 여기서부터 이제 관련해서 뭐 클립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당시에 삼성그룹의 고위 임원으로부터 무시당하는 발언도 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 유학을 떠나냐 하면 결혼 직후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결혼한 이후부터 이무재 고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예. 그나마 이제 미국에 갔었고 미국 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좀 평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다시 2009년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한국 삼성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어쨌든 이런저런 경쟁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서의 스트레스도 또 이런저런 압박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월간지에 따른 이 인터뷰에 따르면은 2번이나 자기가 자살 기도를 했었고 실제로 발견한 사람은 부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었고 안 했으면은 뭐 또 정말 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었다. 이 정도까지 심경 토로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뭐 인터넷 검색